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야권의 추잡한 이력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세력답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법 내지 불법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정관 여부가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변호사 사건 수임 등으로 관련 기관의 조사가 시작돼도 민주당이나 조국의 내로남불당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잘못했는데 어쩌라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에 이어서 부동산 투기 그리고 정관 예우를 넘어선 정관 범죄 수준의 행태들이 터져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상승세도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민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식 선거운동 중반전쯤이면 확실한 지지율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인 딸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대출받은 11억 원을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민주당 경기도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이었다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가짜뉴스나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강조해서 마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억울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어제 이자 절감을 위해서였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도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후보 문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2020년도 서초구에 34평짜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담보로 한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동원한 뒤에 5개월 뒤에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으로 곧바로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그날로 상환을 합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수입도 없는 대학생 딸이 무려 11억 원의 대출을 받을 때 자영업자로 신고해서 받았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대학생 신분임에도 자영업자로 대출을 받았다면 물론 구체적인 조항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편법보다는 불법 대출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 공천을 고집한 이재명 대표의 자충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후보들의 이슈로 본선 국민인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양 후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을의 공여운 후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힌 셈입니다. 총선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국민 감정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양 후보와 공 후보 등의 부동산 문제를 이슈로 계속 몰고 나가면 선거 중반전쯤 최대 변수로 부각시킬 수 있는 폭발력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딸의 대출을 싸기로 규정하고 내주 초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등 총공세에 착수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서민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꽉꽉 막아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그러고 있었다라는 말로 양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에 대한 정관예우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대표는 정관예우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정관예우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정관범죄, 정관비리 이렇게까지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기 편의 문제가 되자 또 감싸 안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론안부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아마 이번 사건은 약진을 거듭해온 조국 혁신당에도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같은 박은정 부부 감사하기는 대검 재직 시 강도 높게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했던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건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후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사비 22억 원 등을 통해서 1년 사이에 재산이 41억 원이나 폭증한 데 대한 국민적 정서가 크게 배치되는 것이죠. 특히 이 변호사는 지난해 검사장에서 퇴직한 이후 하반기에만 130건가량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회에서 지금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신고받은 서울지방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이 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지정하고 법조윤리위원회에 수임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특정 변호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경우 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130건이면 6개월로 치면 180이죠. 180의 공휴일을 빼고 이래저래 하면 거의 매일 하루 한 건씩 수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조윤리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수임 과정에서 브로커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드러나면 변호사 단체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은정 후보는 정관예우 시비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160건을 수임했는데 정관의 경우 건당 수임료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만약에 정관예우를 받았다면 160건이면 40억 원이 아니라 160억 원은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서 160건을 수임했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럼 전반기에 30건을 했으면 후반기에 130건은 한 셈이 되겠죠. 이 밖에 이 변호사는 피해 규모 1조 원대 휴스템 코리아, 4,400억 원대 아도 인터내셔널 등 여러 다단계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휴스템 코리아 업체 대표 이모 씨 등을 변호해서 22억 원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 전문 검사인 블랙벨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금융피해자연대는 오늘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자 수임한 모든 사건에 대한 변호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돈보다는 부인의 국회의원 배지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조국 혁신당에도 조만간 곡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